민수야, 꼭 요양원에 가야 하니? 엄마, 잠깐만이야. 내가 스타트업 성공하면 금방 모셔올게. 그래. 너만 잘 되면 엄마는 괜찮아 기다릴게. 안녕하세요. 인생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서울 노원구에 사는 75세 박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노원구의 낡은 빌라에서 아들 민수와 살던 영희 할머니는 그의 성공을 위해 고양시 요양원으로 향합니다. 민수는 스타트업의 꿈을 쫓으며 어머니와 연락을 끊어요. 요양원에서 외로움에 잠긴 영희 할머니는 민수의 어린 시절 그림을 붙잡고 기다립니다. 하지만 치매가 그녀의 기억을 앗아가고 민수는 성공한 뒤에야 돌아옵니다. 나무 상자 속 편지에 담긴 어머니의 사랑, 어떤 비밀일까요? 영희 할머니의 기다림은 보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외로움과 후회가 얽힌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 빠져보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좁은 골목 3층 빌라의 삐걱거리는 계단 끝에 자리 잡은 집에서 박영희 할머니는 아픈 다리를 끌며 낡은 여행 가방을 정리합니다. 75세의 그녀는 희끗한 머리를 묶고 주름진 손으로 아들 최민수의 셔츠를 다림질해요. 민수는 42세 대기업을 그만두고 IT 스타트업을 꿈꾸는 야심찬 남자입니다. 노원구 빌라의 거실은 민수의 짐으로 어수선합니다. 창밖으로 골목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와요. 엄마, 고양시 요양원에 잠깐만 있어. 내가 앱 하나 터뜨려서 큰돈 벌면 금방 모시러 갈게. 민수가 단호히 말합니다. 영희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아요. 민수야, 엄마는 괜찮아. 너만 잘 되면 그걸로 됐어.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지만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끌어안으며 약속해요. 곧 돌아올게. 엄마, 기다려. 영희 할머니는 민수의 어린 시절을 떠올립니다. 노원구 시장에서 채소를 팔며 민수를 키우던 날들, 새벽에 손수레를 끌고 골목을 오가던 기억이 떠올라요. 민수야, 엄마가 시장에서 고생한 건 너 잘 되라고 한 거야. 그녀는 나무 상자에 민수의 그림과 사진을 챙깁니다. 민수가 초등학교 때 그린 서툰 가족 그림, 엄마 사랑해라는 글씨가 그녀의 가슴을 울립니다. 다음 날 요양원 차량이 빌라 앞에 멈춥니다. 영희 할머니는 나무 상자를 품에 안고 차에 올라요. 노원구 이웃들이 창밖으로 손을 흔듭니다. 영희 씨, 몸 조심해. 시장에서 함께 장사하던 김 할머니가 소리칩니다. 영희 할머니는 미소로 답하지만 차가 출발하자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민수야, 꼭 잘 되길 바란다. 엄마 빨리 데리러 와 기다리고 있을게. 고양시로 향하는 길, 그녀의 손수건이 눈물을 적셔요. 경기도 고양시의 소규모 요양원, 창밖으로 낮은 산이 보이는 방에서 박영희 할머니는 조용히 하루를 보냅니다. 요양원은 깨끗하지만 복도의 적막함이 그녀를 외롭게 해요. 영희 할머니는 과거 노원구 시장에서 채소를 팔며 홀로 민수를 키운 강인한 여성이었지만 이제 지팡이에 의지합니다. 그녀는 매일 나무 상자를 열어 민수의 그림을 꺼내봅니다. 색연필로 그린 집, 민수의 서툰 글씨가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에요. 간호사 은정이 다가와 말합니다. 어르신, 밥 좀 드셔야죠. 이렇게 작게 드시면 기운이 안 나셔요. 아드님 곧 오실 거예요. 조금만 더 드세요. 영희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사진을 어루만져요. 민수는 바쁜가 봐. 괜찮아. 난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하지만 눈빛은 쓸쓸합니다. 요양원 식당에서 어르신들이 TV 퀴즈쇼를 보며 웃지만 영희 할머니는 창밖산만 바라봅니다. 노원구 시장의 활기찬 소리, 이웃의 영희 씨, 오늘 장사 어때? 라는 인사가 그리워요. 요양원에서 만난 동갑내기 이윤 할머니가 말을 겁니다. 영희 씨, 우리 아들도 바빠서 안 와. 그래도 기다리다 보면 오겠지. 영희 할머니는 미소 짓지만 가슴이 무거워요. 윤씨, 우리 민수는 새로운 일 한다고 정신없대요. 그래도 전화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윤 할머니가 손을 잡습니다. 그래. 영희 씨, 우리 애들 다 비슷해.
참아보자. 영희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수건을 쥡니다. 민수의 연락은 점점 뜸해집니다. 처음엔 매주 전화하며 엄마 투자자 만났어. 곧 대박 날 거야 라며 희망을 줬지만 스타트업의 바쁜 일정에 치여 전화는 한 달에 한 번, 그러다 반년에 한 번으로 줄어들어요. 영희 할머니는 민수의 전화를 기다리며 요양원 공기놀이를 하다 잠이 들곤 합니다. 민수야, 엄마는 네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 그녀는 창밖산을 보며 한숨 짓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과거를 떠올립니다. 노원구 시장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나 손수레를 끌던 날들, 민수의 학비를 벌기 위해 손이 터지도록 채소를 다듬던 시간들입니다. 그녀는 민수가 중학생 때 준 어버이날 편지를 꺼내 읽습니다. 엄마, 나 커서 꼭 성공할게요. 그 약속이 그녀를 버티게 해요. 요양원에서 보내는 명절은 더 쓸쓸합니다. 추석에 어르신들이 가족과 전화하며 웃지만 영희 할머니의 전화는 울리지 않아요. 은정이 쑥떡을 건네며 말합니다. 어르신, 이거 드셔보세요. 민수 씨 바빠도 명절엔 올 거예요. 영희 할머니는 떡을 손에 쥐며 중얼거립니다. 그래. 우리 민수 바빠서 그럴 거야. 그녀는 나무 상자에 떡을 넣으며 민수를 떠올립니다. 민수는 강남에 세련된 오피스에서 스타트업을 이끌며 승승장구합니다. 그의 배달 앱은 전국적으로 히트를 치며 투자자들의 러브콜을 받아요. 45세의 그는 명품 정장, 외제차, 강남 고급 아파트로 화려한 삶을 살아갑니다. 동료들이 묻습니다. 민수, 어머니 잘 지내셔? 민수는 웃으며 답해요. 요양원에서 잘 지내셔. 내가 돈 보내드리니까 문제 없어. 민수는 성공의 달콤함에 취해 어머니를 잊어갑니다. 다음 달엔 요양원 갈게라며 미루고 회의와 출장으로 바쁜 나날을 보냅니다. 강남의 네온사인이 그의 밤을 밝히지만 고양시 요양원의 어두운 방은 영희 할머니의 외로움으로 가득해요. 민수는 어머니에게 송금은 꼬박꼬박하지만 전화 한 통, 편지 한 장은 없어요. 민수의 스타트업은 뉴스에 오릅니다. 젊은 CEO 최민수, 배달 앱으로 억대 매출. 노원구 이웃들이 TV를 보며 수군거립니다. 영희 할머니 아들, 저렇게 잘 됐는데 왜 엄마 안 찾아간대? 시장에서 장사하던 최 할머니가 한숨 짓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저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데. 하지만 민수는 강남의 파티와 미팅에 빠져 어머니의 기다림을 모릅니다. 한편 영희 할머니의 건강은 악화됩니다. 요양원 의사가 은정에게 말합니다. 박영희 할머니, 치매가 심해지고 있어. 가족이 자주 와야 할 텐데. 은정은 영희 할머니가 민수의 그림을 붙잡고 중얼거리는 모습을 봅니다. 민수야, 언제 오니? 영희 할머니는 간호사의 이름도 헷갈리고 식사 시간도 잊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씁니다. 민수야, 엄마는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됐다. 편지는 나무 상자에 쌓여갑니다. 영희 할머니는 요양원 창밖을 보며 노원구를 떠올립니다. 시장에서 채소 손질하던 손,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밥상을 차리던 기억이 아른거려요. 민수야, 엄마가 시장에서 고생한 건 너 웃는 얼굴 보려고 한 거야. 그녀는 민수의 그림을 가슴에 품고 잠이 듭니다. 고양시의 밤은 조용하고 달빛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비춥니다. 5년 뒤 민수는 스타트업을 매각하며 거액을 손에 쥡니다. 강남의 화려한 삶에 지친 그는 문득 어머니를 떠올려요. 엄마, 잘 계시겠지? 그는 고양시 요양원으로 향합니다. 고급 SUV를 몰고 요양원 주차장에 들어선 민수는 새 정장에 먹을 것을 들고 설렘과 죄책감을 안고 병실 문을 엽니다. 엄마, 나 민수야. 하지만 영희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멍한 눈빛으로 천장을 바라봅니다. 치매가 그녀의 기억을 앗아갔어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엄마, 저 민수예요. 기억나세요? 영희 할머니는 고개만 저으며 중얼거립니다. 민수, 누구지? 민수는 가슴이 무너져 무릎을 꿇어요. 엄마, 내가 너무 늦었지? 미안해. 간호사 은정이 다가와 나무 상자를 건넵니다. 어르신이 늘 붙잡고 계시던 거예요. 열어보세요. 민수는 상자를 열고 어린 시절 그림과 어머니의 편지를 발견합니다. 떨리는 글씨로 쓰인 편지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민수야, 성공했니? 엄마는 괜찮아.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 언제든 돌아오렴.
민수는 편지를 읽으며 오열합니다. 엄마, 내가 너무 바보였어. 왜 이렇게 늦었을까? 그는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고 흐느껴요. 은정이 조용히 말합니다. 어르신, 민수 씨 많이 기다리셨어요? 이제라도 자주 오시면 좋겠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합니다. 이제 절대 엄마 혼자 안 둘게요. 민수는 요양원 복도에서 과거를 떠올립니다. 노원구 빌라에서 어머니가 밥상을 차리던 모습, 시장에서 손수레를 끌던 영희 할머니의 등이 아른거려요. 엄마가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뭘 한 거지? 그는 강남의 성공이 텅 빈 것임을 깨닫습니다. 민수는 강남 오피스를 정리하고 노원구로 돌아옵니다. 그는 매주 고양시 요양원을 찾아 영희 할머니와 시간을 보냅니다. 영희 할머니의 기억은 돌아오지 않지만 민수는 어머니와 산책하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엄마, 내가 만든 앱 사람들 많이 썼어. 근데 그거 다 의미 없어. 엄마가 제일 소중해. 영희 할머니는 멍한 눈빛이지만 민수의 목소리에 고개를 기울여요. 요양원 정원에서 민수는 영희 할머니의 나무 상자를 열고 그림을 함께 봅니다. 이거 내가 초등학교 때 그린 거야. 엄마, 기억나? 영희 할머니는 그림을 만지며 중얼거립니다. 집, 우리 집.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미소 짓습니다. 맞아. 우리 집이야. 이젠 내가 엄마랑 같이 있을게. 노원구 이웃들이 민수를 반갑게 맞습니다. 채할머니가 시장에서 말합니다. 민수야, 네 엄마가 너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이제라도 잘해라. 민수는 고개를 숙여요. 네. 이제 절대 엄마 혼자 안 둘게요. 그는 시장에서 영희 할머니가 좋아하던 족발을 사서 요양원으로 향합니다. 민수는 노원구 빌라를 방문해 어린 시절을 떠올립니다. 낡은 계단을 오르며 어머니가 밥상을 차리던 기억이 선명해요. 엄마가 여기서 날 키웠지. 그는 빌라를 리모델링해 영희 할머니가 편히 지낼 공간으로 바꾸고 요양원에서 어머니를 모셔올 계획을 세웁니다. 엄마, 곧 집으로 돌아가자. 민수는 요양원에서 영희 할머니와 함께 명절을 보냅니다. 추석에 떡을 나누며 은정에게 말합니다. 은정 씨, 엄마 여기서 잘 돌봐줘서 고마워요. 은정은 웃으며 답해요. 이렇게 자주 오니까 어르신 표정이 훨씬 밝아요. 영희 할머니는 민수의 손을 잡고 창밖산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미소는 기억이 없어도 따뜻해요. 박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는 어땠나요? 성공을 쫓다 어머니를 잊었던 민수는 치매로 아들을 못 알아보는 어머니, 감동적인 편지로 후회와 사랑을 깨달았어요. 이 이야기는 가족의 소중함, 늦기 전에 사랑을 전하는 용기를 가르쳐 줍니다. 영희 할머니의 기다림과 아들의 마음은 우리 모두의 가슴을 울립니다. 민수의 늦은 후회와 감동의 편지, 마음이 움직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